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주말은 편히 보내셨어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소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원달러 환율 오늘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 가운데 상승 추이 그리고 친환경 트렌드 이런 쪽은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종목별로 완전히 각개전투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 빠르게 점검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중심으로 빠르게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요. 현대차, 기아 강하게 올라오죠. 바로 그 요인은 한미 정상회담, IRA, 즉 인플레 감축법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피해받을 수 있다. 왜? 미국 쪽에서 제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친환경 또 전기차 보조금 받기 위해서는 또 미국 내에서 이런 부분 어느 정도 부품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이런 그 비율이 있죠. 최소 50% 이상 이런 부분을 맞춰야 되는데 당장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쪽인데 미국으로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IRA 법안에 있어서 피해주로서 많이 언급이 되는 쪽이 자동차였죠. 하지만 이쪽을 개정을 할 수 있다 논의 소식과 함께 오늘 현대차, 기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전략으로 핵심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 그로 인해서 피해주라고 일컬어졌었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쪽 이쪽은 추가적으로 이제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빼따권 분리, 역발상으로 투자하자. 이 부분을 전달해드렸고 그러한 흐름이 지난주 수, 목, 금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이기면 또 민주당 정책 제동 걸릴 수 있다 하는 부분 때문에 올라왔었던 반도체는 오히려 더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와 같은 흐름은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5원 80전까지 1312원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1400원대 중반까지도 갔어요. 이게 1312원까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200선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꺾일 거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인버스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질문 혹은 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문의 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받았는데 저는 시장 방향성은 잘 모릅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요 후행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지 미리 예측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2500까지 갑니다. 2600까지 갑니다. 뭐 이런 부분 시장의 추세가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행할 필요도 없고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참고로 저는 200선도 없어요. 3, 13, 13, 55 이평선 3개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20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꺾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갭으로 뜨기 전부터도 이제는 꺾인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인버스를 사야 된다. 뭐 이런 문의도 있었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그 흐름은 좀 더 이어지고 있다. 즉 저는 딱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이 주식을 해야 될 때인가 하지 말아야 될 때인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주식을 할 수 있는 때라는 것. 환율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낙폭 과대주들 돌아서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컨셉에 맞게끔 우리가 세판짜기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핵심적인 전략으로 친환경 쪽 이쪽은 채우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하나솔루션 1차 목표가 금요일날 달성을 했고 추가적으로 올라왔죠. 삼성 SDI 오늘 밀리고는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올라오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윗선에서 놀고 있죠. 포스코케미칼 이러한 친구들이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 새로 쓰는 가운데 앞서거니 뒷서거니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밑에 단에서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자 시장 흐름 점검을 했고
그런 가운데 오늘은 현대차, 기아 특징적으로 올라오는 가운데 컴투스 홀딩스 이러한 종목별 각계 전투 말씀드렸는데 FTX 파산 소식에 컴투스 15% 급락. C2X를 FTX에 상장을 했고 상당 C2X 이 가상자산이 여기에 묶여있겠죠. FTX 파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 같이 빠지고 있고 참 이쪽이 좀 안 되는 게 메인넷 테라 기반으로 이제 메인넷 구축을 하고 있다가 테라 망하니까 빠르게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C2X 이쪽을 그 FTX 상장을 시켜놨더니 FTX는 망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머너즈와 크로니클 8월 달에 국내 출시한 이후에 논 P2E 버전이죠. P2E 버전은 글로벌 출시를 11월로 예정을 하고 있다가 이것도 무기한 연기돼 버렸죠. 좀 악재를 계속 악재가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쪽과 그리고 분위기가 좋은 쪽 포캠 2차 전지 쪽 이쪽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도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리레이팅 말씀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뻗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흐름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체크를 하고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 뭐 200선까지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꺾인다는 게 아니라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두려우면 기존에 20선 바라보고 있는 걸 이제는 11선, 5일선으로 타이트하게 붙여가면서 우리가 익절가 이 부분만 우리가 상향 조정해 나가면서 흐름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미리 서둘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낙폭 과대주 지속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카뱅 네카오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왔다가 네이버도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추가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차별화되는 모습 게임적 하락하면서 같이 일부 인터넷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낙폭 과대주들을 되돌림은 즉 쇼커버는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 좀 오전에 일찍 승부주로 전달을 했는데 좀 빠지고 있어서 좀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그래서 오후장까지 흐름 계속 점검을 해 나갈 거고요. 나머지 코스닥 2차전지 친환경 뭐 이런 부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뭐 풍력이나 최근에 돌아가면서 수소까지도 최근에 막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이쪽도 그러면서 2차전지 같이 올라왔었고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코스피 안에서도 낙폭 과대 대형주 뭐 이런 부분 같이 흐름 자체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보합권 등락을 좀 일부 달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게 환율의 방향성 급락하는 가운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이런 코스피 대형주, 낙폭 과대주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계속해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의 연속성 금요일날 7천억 샀고 현 시점 886억 사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차분하게 시장 바라보고 또 살 수 있는 종목들 또 체크하고 또 채워나갈 수 있는 것들 채워나가는 형태로 시장 바라보면 되는 거죠. 자, 좀 차분한 가운데 시장 점검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피드백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급락,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하락, 장 초반 일부 익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문의 주셨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저는 이 종목도 현대미포조선도 그 다음 차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수소 2차 전지 이런 쪽 돌고 나면 우리가 태조 이방원 친환경 트렌드 타고 있는 쪽에서 태양광 조선 쪽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미포조선도 올라가고 키 맞추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연가스가 급락, 현대 미포조선 조선주 하락 일부 이런 부분이 트리거로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 이제 장기 이평선이 기존 고점 아래로 내려오면 장기 이평선과 기존 고점 돌파하면 되니까 현 시점부터는 종가 기준으로 95,000원선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 최근에 기록했던 하단이 대략 한 88,700원 그럼 약간의 버퍼 감안해서 약 뭐 88,000원 정도 이 부분 박스로 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일부 익절에서 챙겼으면 나머지 좀 지켜보는 가운데 만약에 95,000원 넘어서면 추가적으로 비워놨던 챙겼던 물량 다시 또 채워가는 과정으로 좀 더 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박스권 하단 이 부분에서 지금은 현재 추세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뭐 이 부분 오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시간대 자체를 더 땡기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 찍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종목은 돌파를 본다. 장기 평선과 기준 고점 뭐 이런 부분 돌파하는 부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또 채워나갈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흔들림이 나오면 고점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쵸? 지금은 여기지만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 미포조선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일부 챙겼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가지고 있다가요. 한 30이나 50% 챙겼으면 나머지 가지고 있다가 이 박스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88,000원 밑으로 깨져버린다. 그러면 손절이죠. 그리고 올라서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채우고 하는 부분으로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최근에 삼성 쪽 투자 관련되어서 올라오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있고 원익 IPS가 가장 먼저 움직인다면 장비 쪽에서 그리고 소재단 특히 OLED 쪽은 덕산그룹 쪽 이런 쪽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나더라고요. 신규 진입 오늘 한 4.8% 정도 밀리고 있고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꼭 오늘일 필요는 없죠. 그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지난 금요일날 올라왔던 것 이상으로 지금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 지지를 보는데 종가 기준 또 지지 받는지 그리고 좀 더 타이밍 쪼개기 위해서 55분 봉상 추세선 하향 이탈했죠. 그러면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저점 깨지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으로도 추세선 돌파가 나오는지 이 여부만 확인하면서 저는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정도는 좀 지켜보다가요. 또 55분 봉상 또 다시 한번 돌파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또 장대 음봉 나왔으면 장대 음봉 50%선 49,000원이기 때문에 뭐 41,000원선 안착하는지 여부 저 같으면 확인하고 살 것 같습니다. 추세선 돌파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종목이라도 진짜 원칙에 맞게끔 즉 하락하는 종목은 돌파를 상승하는 종목은 지지를 상승하는 종목 지지를 하락하는 종목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 지지 확인하면서 그 하이 시간대에서는 추세선 깨고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하락하는 종목 돌파를 상승하는 종목 지지를 즉 추세의 상대성이에요. 이게 추세의 상대성 시간대에 따라서 그렇죠. 월봉, 주봉, 일봉 모두 다 추세 상승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분봉상 추세 하락 이 부분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거면 또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으면 되고요. 전 넉산 네오룩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꼭 반드시 오늘이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그에 맞게끔 대응하면 되겠죠. 네이버 현재 마이너스 40% 물타기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나 비중이 가장 중요해요.
마이너스 40%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제때 못 끊어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추세에 역행해가지고 꾸준히 가져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유 피로 그리고 손실이 그만큼 커진 거죠.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은 지금 낙폭 줄여가고 있는데요. 이쪽은 분명히 키 맞추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가 올라오면요. 네이버도 같이 따라가요. 네카오. 카뱅이나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올라오면 같이 올라갑니다.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야 당연히 이러한 코인 관련된 종목들 같이 밀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으로 같이 흔들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비중이요. 한 종목 비중 20% 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한 10종목 정도 관리하는데 한 종목 비중 20%면 현금 한 20 정도 하게 되었을 때 비중이 한 40% 정도 채웠기 때문에 뭐 20% 비중으로는 한 3종목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분산이 아니라 집중 투자가 되겠죠. 그에 따른 확신이 있으면 가능한데 한 종목 비중이 20% 넘어가는 것 자체를 그렇게 권해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섹터 이런 거에서도 너무 편중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 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네이버, 카카오 15%,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15%, 카카오페이 15%.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이런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한 60%를 채워놓고 분산 투자했습니다. 라고 해봐야 시장 방향성은 네이버 빠질 때 카카오도 시찰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략적인 자산 배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전략적 자산 배분 안에서 주식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주식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분산 투자하면서 시장 흐름 따라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네이버 만약에 비중이 20% 넘어가면요. 여기서부터 채우는 것 자체는 약간은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0% 언더 비중이라면 좀 더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미 수익률 마이너스 40%는 지금 이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대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는 선에서는 일정 부분 물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중 20% 넘어가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타기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나라고 문의 주셨는데 그걸 확신하기 위해서는 비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라면 대략 현 시점에서는 비중을 한 15%까지는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 카카오. 왜냐하면 최근에 낙폭 과대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외인들의 수급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 이런 부분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낙폭 과대주들이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한 15% 정도까지는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텍 등 DDR5 관련주 접근 가능할지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반도체 쪽 밀리는데 이쪽보다는요 저는 이쪽을 좀 더 선호합니다. 심텍 최근에 아비코전자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TLB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DDR5 관련주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쪽이고 DDR5는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서버용 CPU 출시가 1월 10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내년 1월달 출시 1월 10일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용 CPU 가운데 차세대 D램 규격인 DDR5를 지원하는 CPU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지연되었던 투자가 다시 한번 활기를 띨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기판도 DDR5에 맞게끔 바꿔야 되니까 심텍을 비롯한 대덕전자나 아비코전자, TLB, 코리아 서키트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DDR5 관련주로 수혜로 올라올 수 있다. 이게 논지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섹터로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심텍도 그동안에 이제 실적에 비해서 낙폭 과대 컨셉으로 보고 있고요. 또 오랜 기간 워낙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장기 평선, 하향 추세선
이런 부분 또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체크하면서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역배열 구간이에요.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저항으로서 일부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그거 보죠.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돌파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동안의 하향 추세선 상방으로 뚫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주봉 모두 다 역배열 구간에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저항으로서 같이 작용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나오는지 여부 확인하면 되겠죠. 돌파 나오는지 여부 하향 추세선 1차적으로는 추세선 이 부분은 돌파하면서 추세 상승 하지만 일단 방향이 55평이 역배열 구간에서 아직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돌파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때 전후에서도 변동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죠. 11월 14일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 좀 빠질 때 모아간다는 형태로 좀 사서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택. 자, 신택까지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중심으로 쭉 말씀을 드려보았고 네이버 좀 낙폭을 좀 줄이고 있어요. 아까보다 체크를 하면서 또 5장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시장 바라보고 대응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면서 관련된 내용 채팅방을 통해서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꾸준히 여러분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도 기운내서 화이팅 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도 지난주와 같은 상승 흐름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기운내서 화이팅입니다.